네, 여의도 카페에서는 무슨 일이? 오늘은 새로운 게 또 추가가 됐습니다. 저 옆에서 엄청난 분이 또 저희 하는 거 보고 엄청 꾸 계십니다. 대단한 말씀을 해주신다고. 바로 어떤 분이 나오셨죠? 배터리 아저씨. 그러니까요. 배터리. 네, 오늘 박순엽 금양 홍보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배터리 아저씨? 아마 유튜브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마 친숙하실 거예요. 예, 사랑의 배터리 이런 건가요? 배터리. 말을 굉장히 잘하세요. 진짜요? 어떻게 하다가 배터리 아저씨가 되신 거죠? 그 저기 서울경제 TV의 그 서정덕 앵커님하고 같이 네. 이제 제가 서정덕 TV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앵커님이 배터리 아저씨라고 이제 별칭을 지어 주셔갖고 예, 그게 좀 이제 유명세를 타서 네. 이제 배터리 아저씨로 혹자는 빠떼루 아저씨라고 도 부르던데 빠떼로 아저씨. 예, 빠떼루는 아닙니다. 그래요? 예, 밧데리. 그럼 밧데리. 어떻게 빠떼리라고 해야 돼요? 밧데리라고 해야 돼요? 빠떼리라고 하시죠. 빠떼리. 예. 네, 그럼 사랑의 배터리. 오늘 사랑의 배터리가 될 수 있을지. 그럼 원래 하시는 본캐는 어떤 거예요? 본캐는 제가 이제 지금 현재는 금양 홍보이사 IR 담당자고요. 네네. 그 원래는 제가 그 대한투자신탁이라고 이제 지금은 하나증권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거기에 제가 95년 입사해서 이제 그쪽에서 애널리스트 그다음에 뭐 운용, 그 벤처 투자 뭐 이런 거 제가 쭉 했었고요. 네. 주로 이제 뭐 여의도 쪽에서 쭉 적을 두고 있다가 그 금양의 이제 유광주 시장님이 제 고등학교 선배님이신데 IR을 좀 맡아주면 안 되겠냐 네. 하셔갖고 거기서 올해부터 이제 금양에 합류해서 IR을 맡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원래 제가 좀 애널리스트 좀 출신이다 보니까 네. 그다음에 벤처 쪽도 제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애널리스트적인 시각에서 2차 전지 산업 돌아가는 거를 이제 디테일한 얘기들을 좀 듣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전달해드리는 이제 여의도와 2차 전지 산업계하고의 좀 이제 교량 역할, 네. 예, 연결고리 오. 역할을 좀 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제 열심히 이제 방송이나 뭐 여러 가지 좀 많이 나오게 됐고요. 네.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셔갖고 네. 예. 지금 댓글창에 하얀 돌고래님께서 빠떼로 아저씨의 원조는 레슬링 그 해설자임. 모르시는구나. 그거 뭐예요? 예. 저 몰라요. 그게 뭐예요? 저보다 더 저도 몰라요. 그게 뭐예요? 70년대, 80년대 유명한 거. 80년대는 아니고 옛날에 그 저기 올림픽 할 때 해설할 때 네. 거기 이제 레슬링 해설하시는 분이 네. 이제 하다가 빠떼로 줘야 합니다. 이런 그런 거 하신 분이 있거든요. 아. 아시는 거는 막. 예. 오. 죄송합니다. 당연히 다들 몰라가지고.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또 나이 차이가 네, 나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그러니까. 유튜브 대비해서 좀 연령층이 예. 낮습니다. 저랑 같이 웃기세요. 저랑 아닌가요? 저랑은 많이 차이 나시잖아요. 사실 저는 이제 이사님을 이제 5개월 전에 봤었는데 그때 인상 깊었던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나라 배터리 기술 중국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그 얘기를 정말로 얘기를 하셨고 네. 그동안 2차 전지 관련해서 쭉 계속 잘 나갔잖아요. 네. 최근에 보니까 또 LG에서도 막 도요타랑 뭐 공급한다 그러니까요. 얘기 나오고 그만큼 진짜 이사님 말씀대로 우리나라 2차 전지 배터리 쪽이 정말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이제 구체적인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실제로? 기술력이 많이 앞서 있어서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술력이란 게 에코프로의 그 이동철 회장님이 이제 그 2차 전지 산업은 경험 사업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이 제일 많아요. 그 이제 소니가 91년도에 맨 처음 리튬이온 배터리를 시작했고 LG 화학이 92년에 시작했거든요. 이제 30년 동안 이제 한 우물을 쭉 파다 보니까 그 노하우가 계속해서 쌓여갖고 우리가 이제 압도적인 좀 경쟁력을 가지게 된 거고 중국이 뭐 최근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걔들은 우리보다 일단 출발 자체가 한 10년 정도 늦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동일선상에서 출발을 했다고 하더라도 한국 사람이 중국 사람들보다는 여러모로 좀 뛰어나잖아요. 한국이 뛰어나죠. 그러니까 뭐 얘기가 안 되는 거고 사실 이제 일본 같은 경우가 사실은 2010년대 한 2015년 16년 이 무렵만 해도 사실은 일본이 더 앞서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그랬는데 이제 그 여러 가지 좀 문제들 대표적으로 그 뭐 소니의 노트북 발화 사건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파나소닉에서 테슬라의 그 2170 배터리 납품할 때 그때 이제 수율이 안 잡혀갖고 이제 고생했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중간에 그 연구 개발이나 투자가 조금 이제 좀 늦춰진 적이 있어요. 이제 좀 중간에 좀 포기한 네. 이제 그 포기한 상태에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일본까지 우리가 이제 때려잡은 거고 뛰어넘은 거고 그 결과가 이번에 이제 그 도요타가 LG 엔소 거를 이제 받아쓰게 되는 이제 그런 그 형태가 된 거고요. 뭐 저 여의도 일각에서 얘기하듯이 이제 중국 배터리가 한국 배터리보다 더 이제 좋으면 도요타가 CATL 거 쓰지 왜 LG 엔소 걸 쓰겠습니까? 맞아요. 예.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맞아. 그래서 이번에 북미 그때 합작법인의 LG 엔솔이 아니 혼다가 파나소닉이 있는데 아 그러니까요. 왜 LG 엔솔이랑 손을 잡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놀랐어요. 예, 파나소닉이 병신이라서 그랬어요. 깜짝이야. 역시 모이는 아유 시원하다. 예, 예. 딱 그게 그만큼 깜짝 놀랐어. 미국 가는데 당연히 파나소닉 손잡고 우리 같이 잘해보자 해야 되는데 LG 엔솔이랑 손을 잡더라고요. 예, 예. 뭐 그게 뭐 혹시 뭐 형태에 따른 거 있나요? 뭐 파우치나 뭐 원통형이 뭐 LG 엔솔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 때문에 그런 건가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파나소닉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1865에서 원통형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이제 2170인데 이제 1865에서 2170으로 넘어간 계기가 이제 테슬라가 모델 3를 만들 때 그때 이제 2170 표준을 제시를 했고 그 네. 표준을 이제 만들어준 데가 파나소닉이에요. 아. 근데 이제 처음에 그 2170으로 넘어갔을 때 파나소닉이 그때만 해도 경험이 그렇게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금방 뚝딱뚝딱해서 안 만들겠나. 1865하고 2170 사이즈 차이가 크게 안 나거든요. 근데 사이즈 조금 키웠는데 첫 분기에 수율이 16%인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만들어갖고 84%는 다 갖다 버렸다는 거니까. 네. 그 어마어마하게 손해를 보거든요. 84%요? 84%를 다 버린 거니까.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제 테슬라는 뭐 지금은 뭐 1000조도 넘어가고 하지만 시총이 그때만 해도 오늘 내일 했어요. 이게 이제 모델 3를 빨리 시장에 안착시켜 갖고 주가를 올려야 회사가 이제 유지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 저기 파나소닉이 수율이 안 나오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정돼 있는 물량을 빨리빨리 납품을 해라 하다 보니까 이제 파나소닉이 계약은 돼 있고 이제 계약을 어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수율이 안 나온 상태에서 이제 억지로 이렇게 막 생산해서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피해를 한 뭐 조 단위를 보게 된 거고 그렇게 조 단위를 보면 회사에서 이제 회의를 하잖아요. 파나소닉이 사실 배터리만 하는 회사는 아니고 이제 네네. 뭐 컴퓨터도 있고 뭐 다양하게 하니까 네. 내부에서 회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배터리 저 새끼들 좀 정신 차려라. 예. 그러면서 이제 파나소닉이 그 이후에 좀 회사가 망가졌어요. 아. 제대로 이제 이게 계속 연구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투자가 돼야 되는데 못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기술력이 많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된 거고 그 상황에 이제 LG라든지 LG 엔솔을 앞세워 갖고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그 기술을 파나소닉을 확 넘어서 버린 상태가 되다 보니까 네. 이제 일본의 뭐 메이커들 지금 도요타가 최근에 얘기했지만 그 이전에 이제 혼다가 먼저 얘기했었고 닛산, 도요타. 그러니까 일본 업체는 다 LG 엔솔 거를 쓰는 겁니다. 파나소닉 거를 써갖고는 네. 자동차가 제대로 안 나오겠다 전기차가 이제 그런 이제 결론이 다들 도달하게 된 거죠. 오. 그러면은 LG 엔솔의 기술력이 뛰어나다라고 하기보다는 파나소닉이 워낙 너무 뒤쳐져 가서 그런 거예요? 뭐 경쟁 관계니까요. 예, 이제 음. 한 놈은 못한 거고 한 놈은 더 잘하게 된 거고. 저희가 봐서는 LG 엔솔의 기술력은 진짜 대단합니다. 그래요? 예, 압도적입니다. 예. 오, 그렇습니까? 뭐 톱 10 완성차 업체 중에서 9곳의 배터리를 납부하고 있다고. 그렇죠. 예. 그거부터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네. 예. 순서대로 안 하시네요. 네. 저희 여쭤보고 싶은 거 생각나는 거 여쭤봅니다. 요거 나오나요? 그 보시면 화면에 예, 화면 예. 그 LG 엔솔이 도요타 배터리 공급한다. 혼다이어 일본 두 번째에서 이제 여기 보시면 왼쪽에 이게 이제 메이커별로 그러니까 브랜드별로 네. 그러니까 이제 메이커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뭐 폭스바겐 같으면 이제 폭스바겐 산하의 폭스바겐 브랜드도 있고 아우디 브랜드도 있고 이제 포르쉐 브랜드도 있고 이런 건데 이제 네. 브랜드만 브랜드 기준에서 보면은 도요타가 전 세계 1등, 그다음에 폭스바겐, 혼다, 포드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데 보시듯이 도요타가 좀 1등이에요. 여기에 지금 이제 LG 엔솔이 들어간 거니까 네. 어마무시한 사실은 이제 그러게요. 예. 이 호재고 네. 사실은 이거 발표나고 제가 봐서는 LG 엔솔이 상한가를 갔어야 돼요. 근데 안 가잖아요. 논의를 시작한 거예요? 아니면 확실히 공급을 하기로 한 거예요? 다 된 겁니다. 오. 예. 보통 이렇게 돼서 이제 보면 기사에 보면 아직 확정된 내용이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이건 다 됐다는 얘기입니다.
세부 이제 디테일만 이제 남아 있는 그런 거고 네. 이 10개 회사 중에서 LG가 지금 9개가 돼요. BMW만 빼고. BMW 빼고. 예. 왜냐하면 BMW는 삼성이 들어요. 3D. 예. 그다음에 SK가 4개가 들어가고 네. 폭스바겐, 포드, 현대, 기아가 들어가고 이에 비해서 이제 CATL이 지금 폭스바겐, 벤츠 2개가 들어가는 거고 파나소닉이 토요타, 닛산만 들어가고 아.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우리가 이제 뭐 저기 여의도에서 뭐 CATL이 더 기술력이 뛰어나고 뭐 이렇게 싸우고 하는데 사실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러게요. 이 기술력 좋은 거는 쓰는 놈이 제일 잘 알거든요. 너무 압도적인데요? 예. 음. 이거 저기 완성차 메이커들도 얼마나 자기들 연구 개발 많이 하겠습니까? 네. 이제 이 공부하고 할 텐데 그 소비자들이 LG 거 제일 좋아서 9개가 다 쓰잖아요. 10개 중에. 말할 나위가 없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밑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제가 테슬라를 해놨는데 네. 테슬라가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해서는 CATL 거를 제일 많이 쓸 겁니다. 아. 이제 중국 쪽이 매출 비중이 지금 50%가 넘어가다 보니까 네. 이제 그렇고 원래 많이 쓰던 파나소닉, LG 이런 순으로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사실 테슬라 주가 측면에서도 사실 문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해외 진출하고 하는 좀 관련된 거에서도 요 부분을 조금 이제 따로 별도로 좀 떼내서 봐야 되는 좀 필요가 있는 좀 뭐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뭐 우리가 짱입니다. 다 모르겠고 예. LG 엔솔이 짱이다. 예. 9개나 하고 근데 있으니까. 도요타는 아직까지는 전기차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나요? 예. 그죠? 도요타가 이제 하이브리드 쪽으로 푸시를 해서 쭉 하다가 도요타가 이제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메이커 그 안에 이제 회사들끼리 되게 좀 끈끈하고 이렇게 서로 좀 밀어주고 자기들 거 쓰고 좀 그런 좀 적이 있거든요. 도요타가 일본에서는 또 압도적인 큰 소리 좀 치는 나름 이제 좀 방귀깨나 끼는 좀 그걸 갖고 도요타가 얘기한 게 리튬이온 배터리는 위험하다. 소니가 사고 났고 했었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내가 안전한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 거니까 그때까지는 좀 참아라. 그동안 우리 하이브리드로 가자 해서 사실은 이제 진행이 쭉 됐었던 건데 네. 혼다나 닛산이나 뭐 다 도요타가 그 전고체 배터리 만들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2014년에 얘기했어요. 네. 아직도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년이 아니지. 7, 8년 됐죠. 네. 예. 8년 됐죠. 왜 아직 그 네. 상당히 어렵긴 한데. 어렵습니다. 기술적으로 어렵고 실제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원가에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에 비해서 전고체 배터리는 원가에서 경쟁이 안 돼요. 비싸지거든요. 그래서 뭐 전고체 배터리가 뭐 꿈의 배터리 뭐 이런 얘기 사실들 많이 하시는데 네네. 저희 현업에서 봐서는 다 그것도 다 택도 없는 소리. 참 현대 기아차한테 미안하지만 도요타가 실제로 나오게 되면 배터리에서 LG 엔솔한테 엄청나게 긍정적인 그죠 호재인데. 그렇죠. 예. 도요타랑. 아까 도요타 얘기 잠깐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도요타가 그 올해 내놓은 이제 BZ4X라고 새로 이제 전기차 모델을 도요타에서 내놓은 게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지금 1회 충전해서 주행 거리가 한 350 정도가 밖에 안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제로백이 보통 우리 아이오닉 5, 6 이런 게 한 5초, 6초 이렇게 하거든요. 9.2초예요. 네? 제로백. 제로백. 어. 이제 네. 제로에서 100km까지 네. 이제 그게 전기차 이제 가속 성능을 네. 얘기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되게 기술력이 후진 건데 네. 후진 거를 발표해서 사람들이 되게 비웃었는데 네. 그마저도 바퀴가 빠져갖고 네? 바퀴가 빠졌다고요? 예 BZ4X 바퀴가 확 세게 빠져 밟아야 되니까 악셀을. 바퀴가 빠져갖고 다 리콜되고 난리 났었거든요. 네. 예. 그 우리나라 사람들 이상하게 그 CATL이 기름 배터리 1000km 가는 배터리 만들었다 이런 거는 막 대대적으로 이제 막 하면서 네, 하고 하면서 BZ4X 바퀴 빠지고 이런 진짜 기쁜 소식은 왜 안 알려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도요타 입장에서도 이거 지금 우리 전기차에 너무 뒤졌구나 난리 났구나 이게 지금 전기차로 전환이 안 되면은 기존 내연기관차는 거의 지금 망해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되게 다급한 상황에서 지금 네. LG 엔솔에 문을 놓고 하게 된 거죠. 이게 자동차 회사들이 사실은 이게 자존심들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도요타는 진짜 일본의 그렇죠. 자존심인데 네. 자존심 다 때려치우고 지금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다. 빨리 LG 엔솔 배터리 못 받으면 우리 회사 망하게 생겼다 해서 지금 접근한 거니까요. 그래서 당연히 상한가를 가야 되는데 네. 잘 몰라요 여의도에서 무식해갖고는. 근데 왜 상한가 못 갔죠? 그러니까요. 이 의미를 잘 모른다니까. 이런 아. 의미를 디테일한 의미를 잘 모르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갖고 자꾸 이제 이런 방송 유튜브 나와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까? 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주목하세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이슈입니다.
진짜 5개월 전에 생각이 났네요. 그때 엄청 저에게도 설명을 막 이렇게 했었는데 예, 예, 예. 진짜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 4월 달 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진짜 좋은 회사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은 여의도에서 저밖에 없었어요. 맞아요. 그래요? 네, 진짜요. 아씨, 내가 여기 있었으면. 근데 그때 LG 엔서보다 삼성 XD가 더 좋다고 하지 않아요? 아니요. SI 저는 LG 소리만 갑자기 공격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갑자기 생각이 약간 그때 오랫동안 얘기했어가지고 예, 예. 뭐라 그러지. 아, 정말 우리나라 2차 전지는 대박이라고 이건 몇 년간은 간다고 막 아 계속. 그러니까요.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2차 전지에 대한 이슈가 엄청 핫하긴 하잖아요. 예. 근데 다른 글로벌 업체들도 핫한 편인가요? 저희 첫 번째 질문. 아, 예, 예. 뭐, 다들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요거 한번 보시면 요거를 한번 이 자료는 아마 이제 처음 보시는 자료일 겁니다. 예, 이게 내셔널 시큐리티 스트래티지라고 네. 이게 이제 국가 안보 전략이죠. 이게 미국에서 이제 발간한 건데 발간 날짜가 10월 12일입니다. 10월 12일이면 얼마 안 됐네요. 됐습니다. 예, 네. 최근에 나온 이제 국가 안보 전략이란 이 나라의 제일 이 뭐랄까 그 핵심 이 저기 아젠다예요. 핵심 미국에서 발간한 핵심 아젠다고 요 밑에 보시면 사인 있잖아요. 네. 저 사인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인.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문서입니다. 네. 저 문서에 어떤 내용이냐면 요 내용이 있습니다. Our competing China and constraining Russia 해서 여기 이제 그 옛날에 이제 부시 정부 때 그때 이제 악의 축 해가지고 그 뭐 북한, 이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얘기했던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적성국을 이제 적시를 한 건데 지금 이 문건에서 차이나하고 러시아를 딱 찍어갖고 네. 우리의 이제 적대국, 경쟁 상대라고 네. 딱 찍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러시아랑 중국. 예, 러시아하고 중국, 차이나인데 이 차이나도 보시면은 더 PRC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PRC라고 되어 있는 이유가 People Republic of China거든요. 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그냥 차이나라고 했을까요? People Republic of China라고 한 거는 차이나가 하나 더 있다는 얘기잖아요. 타이완. 아. 그러니까 이 문건에서도 보면은 옛날에는 타이완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국가로 취급을 안 했는데 네. 지금 타이완을 국가로 인정을 하고 그러면 이제 되게 좀 얘기가 완전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네, 이제 네. 그런 거고 요 내용이 PRC 그러니까 이제 그 중화인민공화국이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기술적 힘을 키워서 국제 질서 재편의 의도를 가진 유일한 경쟁국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경쟁하려는 대상이라는 거고 여기서 이 경제적이라는 거에 해당되는 부분이 미국에서 총 3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반도체, 두 번째가 2차 전지, 네. 세 번째가 바이오거든요. 바이오. 예. 아. 예,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치포가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맥락으로 지금 되는 거고 네. IRA도 마찬가지로 그 맥락의 일환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장 보시면 이게 이제 여기 IRA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문건에 국가안보 전략이라는 문건에 IRA 얘기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2022년에 IRA를 우리가 이제 그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를 얘기를 했고 이 취지가 결국은 미국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여기 보시면은 maintain a competitive edge 해서 이제 미국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IRA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네. 당연히 우리 동맹국 K 배터리하고 협력해서 이제 경쟁국 CCP 그러니까 차이나 커뮤니스트 파티를 제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게 IRA거든요. 네. 그래서 당연히 IRA는 우리나라 2차 전지 산업에서는 엄청나게 큰 호재인데 네. 이거 처음 발표됐을 때 우리 2차 전지는 혜택을 못 받을 수가 있다. 네, 이제 네, 네. 광물이나 그런 이런 얘기가. 거 관련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큰 틀을 보고 사실 가야 되거든요. 네. 그 당연히 이제 이런 흐름을 이런 국제 정세적인 흐름을 당연히 알고 보면 아 이게 이제 우리 밀어주고 중국 애들 특히 이제 CATL이 미국 시장에 못 붙이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만든 법이라는 거를 딱 캐치를 해야 되는데 네. 그걸 캐치를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차고 자빠졌으니까 보면 답답하죠. 아까 이제 이 건 관련해서 지금 또 중요한 문제가 바로 테슬라입니다. 네. 테슬라가 지금 이제 CATL이 미국에 진출하는 교두부 역할을 하는 게 사실 테슬라거든요. 네, 네, 네. 그 미국의 지금 테슬라 차량 중에서 한 15% 정도는 CATL의 그 LFP 배터리를 써요. 네. 그게 지금 이 IRA 법안 취지에 따라 갖고 보조금을 못 받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런 형태로 지금 이제 싹을 잘라버리려고 지금 하는 거니까. 네. 예, 그래서 당연히 이런 형태로 움직이니까 밑에 보시면
당연히 주가도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죠. 어. 링더스다이 CATL은 그 이제 IRA 법안 이후에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네네. 중국의 BI도 마찬가지로 예, 지금 현재 떨어지고 어. 있는 반면에 LG 엔솔이나 에코프로 같은 이제 이쪽에 담당 우리 K 배터리 쪽은 당연히 주가 올라가는 그쵸. 거죠. 이제 네. 외국인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고요. 이게 네. 다 이런 맥락이거든요. 전체 아 큰 그래서 그림에. LG 엔솔이랑 저기에 외국인 매수가 엄청 예, 들어오는구나. 예, 예. 어제 이제 아마 포드 쪽에서 그 포스코 케미칼 네. 쪽하고 해서 이제 맞아요. 예, 하겠다는 그것도 이제 IRA 법안 이제 이런 쪽 대응의 일환인 거고요. 저희가 이제 리튬을 찾아 헤맸던 것도 사실 그런 큰 맥락의 일환이거든요. 네네. 우리가 이제 리튬을 확보해야 중국의 이제 광물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 중국이 광물 쪽을 무기로 해서 네. 이 2차 전지 산업을 이제 자기들이 그 주도권을 가지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리튬 보유 1위 아니에요, 중국이? 리튬 보유일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그거 다음에 뒤에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자료가 있으니까. 제가 급했네요. 중국은 사실은 자원은 빈국이에요. 어. 다만 이제 리튬 같은 경우에 뭐 말씀드릴게요. 예. 네. 그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제 네. 광물에서 나오는 광석 그 스포듀민이라는 이제 광석에서 나오는 리튬이 있고요. 네. 이제 염호라고 소금 호수에서 나오는 리튬이 있거든요. 어. 두 가지 관리가 있는데 네. 그 우리가 이제 그 포스코홀딩스 움브레 무유토라고 염호 아르헨티나 쪽에 있는 거 이제 그거 네. 들어보셨을 텐데 그거는 이제 염호 쪽에서 나온 거고요. 네. 지금 현재는 주는 이제 광석 쪽에서 나오는 그 스푸듀민이라는 광석 쪽에서 나오는 리튬을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데 한 7대3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광석을 에서 이제 리튬을 뽑아내는 과정에 아주 환경 오염이 좀 심각하게 발생하는 이제 환경오염. 예, 예. 네. 황산을 거기다 때려 부어요. 그 광석에다가. 네.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리튬이 정제되는 이제 그건데 그래서 그게 환경 오염이 너무 심하게 발생하다 보니까 중국 말고는 환경 문제 때문에 좀 인가가 안 납니다, 사실. 아. 그래서 사실은 그 재련을 중국에서 이제 맡아서 하고 있는 거고 네. 뭐 다른 이유는 특별히 없어요. 음.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해결할 수는 있는 문제거든요. 우리도 이제 환경만 조금 오염시키면 이제 그거는 그 리튬 재련하는 사업, 정제하는 사업 우리도 사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오. 기술적으로 고난도는 아니에요. 지금 저희 댓글창에 댓글이 하나 올라와서 저거 한 번만 짚고 갈게요. 예. 분리막과 관련된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2차 전지 분리막으로 알고 있다. 예, 예. WCT? WCP 네. 예. 저거 관련해서 2차 전지 분리막 이게 정확히 뭐예요? 어떤 그러니까 이제 음극하고 양극을 이제 분리하는 네. 막이죠, 말 그대로. 음극재, 예. 양극재. 사이에 그 4대 소재 보통 이제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이렇게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 네. 4대 소재에 들어가는 네네. 분리막입니다. 예. 근데 분리막에 관련해서 어떤 게 정확히 궁금하신 거죠, 말티님? 아마 이제 SKIT가 네. 주가가 아마 상장할 때 그때 많이 좋죠. 16만 원인가 하여튼 뭐 그렇게 상장했다가 지금 한 4만 원 할 거예요. 예. 16만 원에 상장했는데 4만 원이라고요? 예. 그렇죠. 어마무시하게 떨어졌거든요. 왜요? 분리막이 별로 경쟁력이 없나요? 그 얘기하면 싫어하시던데. 아, 그래요? 예. 싫어하시던데. 그럼 빠르게 다른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그거는 예, 예. 딥하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저희 질문 준비된 거 아, 바로 넘어갈게요. 네. 이게 네, 왜 저만 질문해요 오늘 왜 이러세요? 그 작가님 아니에요. 일단은 뭐 2차 전지 뭐 질문대로 얘기를 하자고 하면은 뭐 꽉형도 있고 파우치형 아까 물론 LFP 배터리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뭐 우리나라는 이제 사실 아직 LG 엔솔은 안 하고 있는 거죠. LFP 배터리 같은 경우. 저도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LFP 그러니까 이제 LFP, NCM 뭐 요거는 이제 양극재 쪽이니까요. 그러니까 뭐 포스코 케미칼이나 뭐 LG 화학이나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이제 양극재 쪽 회사가 이제 담당해야 될 부분이고요. 포스코 케미칼에서 일부 LFP 이제 생산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LFP는 사실 네. 자동차용은 안 맞아요. 예, 중국에서나 쓰다가 사라질 형태입니다. 양극재입니다. 예. 이게 중국에 있는 전기차 위주로만 이제 LFP 배터리를 써서 이제 CATL이 덩치가 커진 거죠. 저 그렇게는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물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고 뭐 곽형이나 파우치형, 원통형이 있는데 그걸 좀 말씀드리면 차이 관련해서 맞습니다. 그 세 가지 형태 중에서 가장 우수한 거는 파우치형입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최근에 원통형이 좀 많이 예. 쓰이는 추세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식해서 그렇다. 무식해서 내가 근본이 무식해서 없어서 그래. 근본이 없어갖고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네. 이제
이쪽에서 아까 LFP하고 이제 NCM 쪽도 사실 마찬가지고 제일 핵심되는 이 기술적인 요소는 에너지 밀도입니다. 에너지 밀도는 뭐냐면은 이제 무게분의 에너지인데, 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이제 자동차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무게를 줄이는 거예요. 네, 네, 네. 무게를 줄여야지 차도 빨리 나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연비도 잘 나오고 뭐 이런 거거든요. 이제 내구성도 오래가고. 네. 그래서 그 무게를 줄이려면은 에너지 밀도가 높아야 되는데 그것까지 얘기하면 좀 기니까 에너지 밀도가 높은 게 NCM이 에너지 밀도가 높고요. LFP에 비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게 같은 맥락으로 해갖고 이 원통형, 각형, 파우치형 이 세 가지 형태 중에서 그러니까 네. 배터리가 좋은 배터리라고 하면 이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값이 싸야 되고 네. 두 번째는 무게가 가벼워야 되고 네. 세 번째는 이제 부피가 적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거를 한번 제가 설명드리면 안 그래도 네. 갖고 왔습니다. 제가. 오. 예. 오, 과학 시간 같아. 우와, 우와, 우와. 요게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저희가 이제 만든 네. 2170 이제 배터리 시제품이고요. 예. 네. 오른쪽에 지금 들고 있는 게 그 캔입니다. 그 원통형 배터리 들어가는 캔. 들어보세요. 완전 무게가 다른데요? 예. 그거는 이제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고 네. 그거는 이제 그거는 캔이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원통형 배터리하고 그 파우치형 배터리하고 오, 예. 오, 신기하다. 이거 살짝 뷰티 유튜버 같은데요? 예. 자, 여러분. 이거랑 이렇게 예. 두 가지 있습니다. 그 원통형 케이스가 그게 네. 재질이 뭐냐면 이제 철인데 네. 그 니켈 도구만 철이에요. 아. 예. 한번 들어보시면 그게 한 무게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그 케이스만 이 케이스 5g? 5g. 아, 이거 한 5g, 10g 정도 될 것 제- 같죠? 제 팩트 이거보다 가벼워요. 예, 예. 네. 예. 화장품보다 가벼운데요? 예. 훨씬? 그 아마 한 10g이라고 보고 네. 이 10g짜리 이 캔이 테슬라 모델 3에 4,300개가 들어가거든요. 4,300개요? 예. 10g이면 되게 가볍지만 네. 4,300개가 되면 그게 43kg 되거든요. 아, 맞네요. 네, 네. 예. 43kg만큼 파우치에 비해서는 더 무거워지는 겁니다. 아. 그래서 원통형보다는 파우치형이 더 좋은 거고요. 아. 그다음에 두 개를 이제 이렇게 붙여 보시면 네. 그 중간 중간에 그 사이 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네, 빈 네. 부분이 네. 그게 이제 공간적으로 그 데드 스페이스라고 하는 이제 쓸데없는 이 네, 낭비하는 네. 공간이 생겨요. 네. 원통형은 네. 파우치는 이거를 이제 저 두 개를 다 합쳐가지고 다 만든 거니까 아. 공간적인 아. 이제 효율성 면에서도 파우치가 훨씬 더 좋은 거죠. 오. 쉽게 설명해 버려. 오, 이게 눈에 보이니까 이게 예. 사실 이렇게 보면 잘 모르겠지만 음. 가까이서 보면 틈이 보이거든요. 예. 그 틈이 없는 거니까요. 와, 파우치는. 신기하다. 예. 그래서 이제 특히 그 지금 저 미국에는 픽업 트럭 쪽이 이제 전기차로 많이 전환이 되는데 그 픽업 트럭 같은 경우가 에너지를 많이 실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데는 당연히 파우치가 들어가요. 아. 에너지 밀도가 높아야 네. 이제 많이 넣을 수 있으니까 제한된 공간에.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LG하고 GM하고 하고 있는 얼티엄 셀즈가 다 파우치형으로 돼 있고, 그래서 기술적으로 파우치가 제일 우수한 배터리라는 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지금 원통형 배터리가 더 우수하다 하고 얘기하는 게 그게 다 이 테슬라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저도 테슬라가 예. 원통을 쓰는 거에서 제일 좋은 건 줄 위대하신 알았어요. 일론 머스크가 원통형을 쓰니까 원통이 가장 우수할 거야. 어. 라고 지레짐작을 해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저도 그건 줄 알았어요. 예, 예, 에이, 예. 바보! 예. 멍청한 생각이죠. 멍청이다. 예. 사학과가 이제 뭐 어떤 거를 결정하고 할 때 그게 가장 기술력이 좋아서 반드시 쓰는 건 아니고 네. 다양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이제 테슬라가 사실 원통형 쓰는 거는 이제 그 원통형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원통형이나 각형을 썼을 경우에 밴드를 쪼갤 수가 있습니다. 음. 납품처를, 아. 공급처를. 네. 그러니까 이제 LG엔솔 원통형을 내가 쓰다가 LG엔솔이 이제 마음에 안 들면 네. 너 꺼지고 금량 들어오라 그래. 아. 우리 께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아. 근데 파우치형은 이제 비정형 상태로 그 특정 모델에 맞춰서 모디파이, 수정이 되기 때문에 네. GM이 LG엔솔 걸 쓰면 GM 그 차량은 처음에 이제 LG엔솔 쓰기로 결정되면 계속 LG엔솔 걸 써야 돼요. 네. 중간에 못 바꾼단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나중에 LG엔솔이 이제 GM한테 와갖고 요새 좀 물가 올랐는데 좀 가격 좀 올려주지라고 얘기하면 네. 올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그쵸, 상황이 그쵸.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갖고 지금 이제 LG 쪽에서 권영수 부회장님이 생각해낸 방법이 쟤들의 이제 입맛에 맞추게 해서 방법이 조인트 벤처로 가는 거예요. 50대 50으로 GM하고 LG하고 공동해서 이게 이제 우리 거를 독점적으로 써주는 대신에 여기서 나오는 이익은 너네랑 우리랑 쉐어하자. 네.
그런 개념으로 지금 이제 조인트 벤처 형태를 밀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GM하고 LG가 지금 조인트 벤처를 하고 있고 포드하고 SK가 조인트 벤처를 하고 있고 지금 아마 이제 혼다라든지 그다음에 도요타 뭐 닛산 이런 쪽도 아마 그런 조인트 벤처 형태가 될 가능성이 제가 봐서는 좀 많아 보이고요. 네. 이제 그런 형태로 재편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이제 조인트 벤처를 하기 싫고 이제 테슬라처럼 나는 이제 좀 밴드를 쪼개갖고 좀 큰 소리 치고 싶다. 이제 물론 배터리 성능은 좀 떨어지지만 대신에 네. 라고 하는 이제 대표적인 테슬라 같은 애들이 이제 원통형이나 혹은 이제 각형을 쓰는 거거든요. 이제 원통형의 각형은 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근데 이제 기존에는 사실은 원통형보다는 저희가 봐서는 각형이 이제 네. 전기차용으로는 좀 더 적합하다고 봤던 게 네. 이게 이제 그 테슬라 모델 3 이게 4,300개 들어간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네. 이제 각형은 이제 똑같은 그 알루미늄 그 이런 이제 캔인데 네. 네모나게 만들어서 좀 커요. 네. 그래서 이제 삼성 SDI가 지금 납품하고 있는 BMW의 iX3 같은 경우가 저희가 그때 파악했을 때 한 600개에서 한 700개 정도 들어간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통형보다는 이 캔 개수 숫자가 줄어드니까 네. 그만큼 이제 무게도 좀 더 가벼워질 거고 아. 이제 부피에서 손실도 좀 줄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각형을 사실 많이 좀 했던 건데 네. 최근에 또 이제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 게 이제 테슬라가 4680 네. 4680이면은 이 2170이 한 5배 정도 크기거든요. 크기 자체가. 네. 그러면은 이제 4,000개 들어가던 게 한 900개 정도 들어가니까 그러면은 각형하고 들어가는 개수가 비슷해지니까 네. 이제 무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형 대비해서 좀 비슷한 형태가 되는 거고 각형이랑 원통형이랑 비슷해졌을 때 효율성이 더 좋은 거는 원통형이에요. 원통형이 생산 속도가 훨씬 빠르거든요. 훨씬 빨라요. 예, 예. 네. 이제 각형은 네모나게 해서 이제 네, 네, 딱딱해서 만들어야 되는 반면에 원통형은 돌리면 되잖아요. 동글동글. 예, 그래서 이제 생산 효율성도 면에서도 그렇고 이제 빠르게 생산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가도 저렴하다 보니까 네. 지금 얘기가 이제 각형 쪽에서 원통형으로 좀 넘어오는 이제 그런 흐름이고요. 요거 자료를 한번 보시면 네. 요게 이제 6번 자료 이제 전기차 배터리 유형별 시장 수요 전망이라고 해서 2022년 기준에서 이제 각형이 제일 많습니다. 네. 55%고 그다음에 파우치형이 26, 원통형이 19%인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각형을 가장 많이 썼던 이제 그 이유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우치 같은 경우는 기술 자체가 LG하고 SK밖에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네. 그 기술을 네. 파우치가 기술적으로도 훨씬 더 어렵습니다. 오. 예.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됐는데 앞으로 이 추이는 각형이 줄어들고 원통형 파우치형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네. 이제 SNE 리서치에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중국의 CAT나 BYD 같은 경우가 지금 기술이 각형밖에 없어요. 네. 예. 그 얘기는 확 죽겠네요. 예. 우리가 또 논한다. 그러니까요. 여기 보시면 LG 엔솔이 지금 파우치형, 원통형 두 가지 형태를 하고 있고 네. SK온이 파우치형 하고 있고 삼성 SDI는 원통형, 각형 하고 있고 저희 금양이 또 이제 원통형을 만들었어요. 금양이 예. 금양이 원통형을 가지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이제 이거 할 때는 자동차 쪽은 저희가 생각을 안 했었고요. 그래요? 전동 공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퀵보드라든지 이제 2170 원통형의 장점이 이제 되게 범용성이 크다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쓰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SDI 같은 경우만 SDI나 LG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바빠요. 네. 너무 주문이 많이 밀려와갖고 네. 테슬라나 뭐 이제 뭐 이런 데도 지금 물량 대기가 바쁜데 네. 뭐 조만하게 이제 한 해에 뭐 1,000만 개씩 사가고 뭐 1억 개씩 사고 이런 데는 대응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만들어 갖고 그런데 우리가 대응을 하면 걔들도 좋고 우리도 좋겠다. 우리는 처음에 그런 생각이었는데 이제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보니까 갑자기 각형하는 애들이 이제 원통형으로 돌아선다고 네. 이제 해서 이제 원통형으로 돌아선다고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지금 원통형을 만들 수 있는 데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LG 엔솔, SK는 못 하고요. 이제 삼성 SDI, 네. 금양 이렇게 세 개가 있고 일본의 파나소닉, 무라타 두 개가 있고 중국 애들은 뭐 EV나 뭐 템파워나 이제 뭐 그런 애들이 몇 개 있는데 걔들 거는 불나서 지금 잘 못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원통형 5개 만드는 메이커 중에 우리가 한 개가 되다 보니까 우리는 논아서 완전 신나죠. 요즘에 난리 났잖아요. 그냥 예. 지난주부터. 자, 알고 있습니다. 운때가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
아니, 그런 상황입니다. 기술력이 또 있으니까 금양. 야! 금양. 아, 감사합니다. 잘하시네. 나 오늘 왜 소외된 것 같지? 그래서 근데 궁금한 게 항상 있는데 예, 예. 항상 배터리 데이 때 보면은 이 머스크나 이제 벤처 같은 경우가 자기네 배터리 자체 생산하겠다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예. 실제 걔네들이 그럴 만한 기술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근데 왜 저렇게 자꾸 자기네들 뭐 하겠다고? 뭐 계획이야 뭐 누구나 세울 수 있는 거니까. 아마 이제 이게 좀 쉬워 보여요, 사실. 배터리 사업이. 저희가 이제 좀 그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발포제를 하는 사업을 하는데 저희 그 발포제를 그 제품을 이제 누구 보여주면서 아 이게 우리가 55년에 그 이제 기술력이 집약돼 있다라고 보여주면 사람들이 웃습니다. 왜 그러냐면 발포제라는 게 이제 보면 밀가루 같이 생겼어요. 네. 그걸 이제 3마이크로미터 크기로 그 미세하고 균일하게 강화하는 게 저희 이제 핵심 기술인데 네. 보면은 밀가루 같이 생겼거든요. 네네. 그거 뭐 방앗간 가서 빻으면 되는데 뭐 이게 기술이라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2차 전지 산업 전반이 그래요. 그 이제 분체라고 그게 그 파티클이라고 하는 이제 그 기술이 이제 이 정밀화학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기술의 제일 핵심인데 네. 그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막 그 인공지능 만들고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저거는 기술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하고 뛰어들게 되는데 들어오면은 수렁에 빠져요. 이제 아마 발포제 쪽도 우리 기술력만큼 누가 이제 대기업이 들어와서 그 기술을 가지려면은 55년이 걸릴 거고요. 네. 예. 양극재 같은 경우 에코프로비엠 같은 그 양극재 같은 경우도 똑같은 가루입니다. 그거는 이제 까만색 가루인데 네. 그것도 똑같이 만들려면 12년 4개월이 걸리고요. 네. 이제 LG 엔솔의 배터리 만든 기술을 또 똑같이 따라가려면 그게 30년이 걸리거든요. 단기간에 안 됩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라든지 폭스바겐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한국에 있는 뭐 LG 엔솔이나 이런 거 되게 좀 우습게 보여갖고 네. 쟤들이 하는 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서 이제 쉽게 시작했겠지만 네. 지금 수렁에 빠져갖고 헤매고 있다는 얘기를 저희가 많이 듣고 있고요.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이제 저희 현업에서는 이 이게 경쟁 상대니까요. 네네. 또 그렇죠. 잠재적인 경쟁자니까 걔들의 동향 같은 거 이제 귀를 쫑깃하고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다 듣고 있는데 네. 지금 뭐 테슬라 쪽에도 한국인 이제 그 뭐 옛날에 삼성 SDI나 LG 엔솔에서 이제 배터리 만들고 하셨던 분들이 거기 이제 가 있는 분들이 있고 그 폭스바겐은 이제 노스볼트라고 이제 배터리 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가서 일하고 있거든요. 일 다 듣죠. 일 다 듣고 있죠. 프락치. 딱지. 쉽지 않습니다 그게. 그렇구나. 그만큼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 기술력 짱이다. 예, 짱입니다. 예. 오늘 보니까 우리 작가님이 2차 전지에서 궁금한 게 엄청나게 많았나 봐. 그러니까요. 지금 시간상으로 많은 질문을 지금 못 했는데 네. 일단은 먼저 그러면 양극재, 음극재 뭐 어떻게 세 개의 질문을 한 번에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예. 좀 양극재와 음극재 차이를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예. 뭐 제가 뭐 물론 다들 양극재를 받은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저희 또 음극재 얘기도 사실 나오는 것 같은데 예. 혹시나 네.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소재는 양극재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예. 음극재가 좀 배터리 쪽으로는 수명도 길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건 그긴 한데 양극재하고 음극재는 기술 격차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예, 양극재 기술은 정말 어려운 기술입니다. 제 현업에서 느끼기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시면 미국의 지금 포드하고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하고 이제 SK하고 같이 연합해서 이제 양극재에서 조인트 벤처 들어가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GM하고 포스코 케미칼하고 LG 엔솔하고 같이 좀 들어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소재 업체 중에서 그런 이제 자동차 메이커하고 바로 다이다이로 해갖고 이제 이런 조인트 벤처를 맺는 사례가 양극재 말고는 없어요. 그만큼 양극재가 중요하고 아주 어려운 기술이고 네. 그게 없으면은 함부로 이제 못하는 그런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 LG 화학 쪽 그 유튜브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네. 전기차의 심장은 배터리고 배터리. 배터리의 심장은 양극재라고 하거든요. 그 심장에 투자하면 되지. 네. 뭐 곁다리를 굳이 잘 이유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이 에너지 밀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에너지 밀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바로 양극재입니다. 심장. 예, 심장. 이게 이제 그냥 가루 형태인데 이 가루를 어떻게 해서 만들어 갖고 만드는가에 따라서 에너지 밀도에서
확 차이가 나는데 네. 이 그 확 차이가 나는 이제 압도적으로 에너지 밀도가 높은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 만들려면은 이제 니켈 함량이 90%가 넘어가야 되는데 그 90%가 넘어가는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가 전 세계에 4개가 있어요. 네. 첫 번째로 에코프로비엠, 네. 두 번째로 LG화학, 네. 세 번째로 이제 LNF, 네. 네 번째로 포스코케미칼이거든요. 어. 다 한국 회사고 그러게요. 없어요 해외에는. 음. 그래서 당연히 주문이 이쪽으로 몰릴 수밖에 네, 네, 없고 네. 줄 서야 됩니다. 받으려면. 음. 우리도 줄 서서 어렵게 받았습니다. 우리 이 배터리 에코프로비엠에 양극재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요? 예. 지금 시총 1위. 예. 오늘 예. 텐션 좋으신데요? 시총 1위 배터리. 예. 어. 그 진짜 어려운 겁니다. 예. 그래서 뭐 다른 건 볼 필요 없고요. 연극재 쪽에서는 이제 나노 신소재 정도만 네. CNT 도전제. 예. 그러니까 음극재는 쪽은 사실은 뭐 간단하게 그냥 물질이고요. 이제 네. 흑연이나 단일 물질이고 양극재 NCM이면 니켈, 코발트, 망간이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9반반이면 NCM 9반반이면 니켈 90%, 코발트 5%, 저기 망간 5%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90% 5%를 그냥 섞어 갖고 완성 이게 아니고요. 네. 그게 제대로 전기적 화학적으로 작동하면서 안정성까지 확보하려면 그 과정에서 정말 어려운 이제 그 옛날에 이제 고려청자 저기 빗어내듯이 가마에서 네. 그래서 비색을 만들어내듯이 그런 엄청난 연구 개발의 이제 그 경험과 그 노하우가 사실 그 안에 쌓여야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나 못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음극재 쪽에서는 실리콘은 제가 봐서는 단일 물질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네. 실리콘 뭐 함량 높인 다음에 뭐 실리콘 산화 실리콘을 어디서 사와서 가공해서 넣으면 되니까 기술적인 난이도가 그렇게 제가 봐서 안 높은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음극재 쪽에서는 그렇게 실리콘 함량을 높였을 때 이제 덴트라이트 현상이라고 그래갖고 그 실리콘이 뾰쭉 이렇게 이제 치고 가서 아까 말씀하신 그 분리막을 네네. 뚫고 들어가는 현상이 생겨요. 네. 그러면 화재가 생기기 네, 때문에 네, 네. 그 덴트라이트를 잡아주는 역할이 필요한데 그 잡아주는 역할을 탄소 나노 튜브라는 거 이제 물질이 하고 네. 그 탄소 나노 튜브 관련해서 확고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바로 나노 신소재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 나갈 때마다 항상 이제 추천주 이제 네. 보통 말씀 물어보시니까 네네. 항상 말씀드리는 추천주가 나노 배터리 신소재? 쪽에서 LG 엔솔하고 이제 SK 이노베이션 네. 그다음에 이제 양극재 중에서 에코프로비엠, LG화학, 포스코케미칼 네. 그다음에 나노신소재 어.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미차전지선 자원이에요. 네. 자원 쪽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회사가 포스코홀딩스 네. 그다음에 에코프로 지주사 에코프로 네네. 이렇게 제가 8개를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제가 봐서는 제일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갖고 가기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가격에서 그 8개 중에서 대충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사서 2025년, 26년까지 갖고 가시면은 아마 10배 정도는 쉽게 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들이 더 크시신데. 물론 안 가도 저는 책임은 안 질 거고요. 네네. 예, 네. 사서 진짜 10배가 되면 그거는 이제 대덕이고 네. 사서 3년을 갖고 갔는데 만약에 손실이 났다. 그러면은 그건 당신들 책임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다 그렇죠. 개인 판단에 예. 맡겨지는 거니까. 힌트만 드린 거라고 예. 보시면 되고 이제 디테일한 거는 좀 깊이 있게 좀 공부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네. 2002 산업은 진짜 공부 많이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유능한 홍보이사님 보유하신 진짜요. 금연. 아 예. 이게 회장님이 그 안목이 돋보이시는 거죠. 네. 예. 이제 적재적소의 인재를 이제 선택을 해서 일을 맡기시는 거죠. 회장님 보고 계십니까? 진짜 이사님은 사실 한 시간을 안 돼요. 저희도 사실 5개월 전에도 그죠. 식사를 하면서 더 들었어요. 진짜요? 이게 한 시간은 안 돼 사실. 네.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를 지금 54분 6분인데 똥망 얘기도 안 했고 패배터리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4분밖에 안 남았어요. 4분도 아니죠. 이제 3분 남았죠? 그러니까 작가님이 지금 욕심이 많았던 거예요. 배우고 싶은 게 많으니까. 배우고 싶은 게 많은 거야 이게. 내가 얘기했죠 작가님이 이거 1시간짜리 안 된다. 그러게 이렇게까지 준비해 오셨는데 예. 다음에 또 불러주십시오. 예. 네. 또 와주실 거예요? 예. 제가 이제 같이 좀 오래 아연하면서 이제 좀 일을 하다 보니까 저 전생에 제가 나라를 구했는지 네. 많은 미인분들을 제가 만나게 됐는데 아 그래요? 예, 아름다운 분이면 그 아름다운 분일수록 저하고 또 궁합이 잘 맞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저랑 좀 궁합이 예, 괜찮았나요? 궁합이 너무 잘 맞을 것 아. 같아요. 예.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아유, 아쉽게 뭐 동박이나 뭐 패배떨이는 뭐 다들 최근에 뭐 나왔던 이슈도 있었으니까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거예요. 예. 네. 뭐 작가님 바로 퇴근하자마자 바로 잡아서 일정을 잡을 거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빠른 시일 내에 네. 나와주셨으면 저 진짜 왜냐면 이제 아는 척할 수 있겠다. 오늘 민또님 장난 아니에요. 오늘 내가 지금까지 대단하네요. 본 것 중에서 최고였어. 아 왜냐면 너무 쉽게 2차전지 저도 잘 모르는데 쉽게 잘 알려주시니까 어머 얘 난리 이거 봐봐요. 얘도 난리 났잖아요. 지금 정신 못 차리잖아요. 진짜 이거 오늘 이거 오랜만에 좀 써야 되겠네. 이상이 놀라십니다. 이게 혹시 뭔지 아시나요? 뭐죠? 이게 서당계 3년이 홍어를 읊는다고 제가 여기서 서당계를 맡고 예, 있거든요. 오늘 2차전지 이게 음. 저 사실 이거 어디 가서 봅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그쵸? 보신 적 있으세요? 그때 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5개월 전에. 처음 봤어요. 이거 저 가져도 돼요? 안 됩니다. 딴 데 가서 또 써먹어야 됩니다. 딴 방송 가서. 자꾸 이사님 나항시킬래요? 단호하시네요. 오늘 정말 귀한 네. 말씀 해주셔가지고 시간 짧은 게 너무 아쉬워요. 그쵸? 네,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요즘에 주가를 아주 잘 달리고 있는 금양 그냥 그 중에서도 홍보 이사님을 맡고 계신 우리 성함이 박순영입니다. 죄송해요. 배터리 안심을 하세요. 뭐 이름이 뭐가 중요해요? 박수영 예. 저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배터리 오늘 귀한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개장 시간 약 1분 정도 남았는데 저희는 여기서 같이 마무리 해보는 걸로 예.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시고 또 우리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 내일 8시에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